10월 31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투자심리 위축에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깊어졌고 실적에 따라서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을 보였고 테마 움직임은 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30일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에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총 10위권 내에 있었던 종목이 흔들리자 코스피는 낙폭을 키웁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과 선물 순 매도 규모를 장중에 늘려가면서 지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다시 26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외국인까지 떠나며 반등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면서 0.92% 하락해 26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8% 내리며 74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체크해보시면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을 일제히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를 3천억 원, 코스닥은 677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개인과 함께 코스피를 사들였지만 코스닥 현물의 경우 외국인과 동반 매도에 나선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AI 챗봇 섹터가 강했습니다. 알파벳이 검색과 클라우드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가 적용된 코파일럿용 가상 운영 체제를 출시한 SP소프트가 19%대 급등하는 등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웹툰 섹터도 상승했습니다. 탑코미디어는 지난달 일본 웹툰 플랫폼 타툰 재팬의 누적 가입자 수가 33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4월에 대비해 37.4%나 늘어났는데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과 드라마 협업 등으로 K웹툰이 주목받았고요. DNC 미디어와 NHN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한편 2차 전지 섹터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2% 줄어든 1,29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포스트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6%나 감소해 14억 원을 기록한 걸로 알려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캐즘의 전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4분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 나왔고 미국에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하락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참 대응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어제 시장은 고려아연 뉴스가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일장을 움직인 첫 번째 헤드라인 고려아연 2.5천억 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 연장전 돌입한 경영권 분쟁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고려아연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은 20%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지분이 희석되게 되는 건데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 중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요. 발행가액은 67만 원으로 기준 주가인 96만 6,116원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9일 종가인 154만 3천 원과 비교하면 57%나 낮은 금액입니다. 고려아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단행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요. 시장은 경영권 분쟁 속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에 맞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성공하게 되면요, 지분이 희석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이 36.9%, MBK 영풍연합 측 지분이 36.4%가 됩니다. 즉 현재는 MBK 측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유중 이후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해진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신주 발행 가격이 너무 낮죠. 이에 시장에서는 물량을 쏟아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려아연은 공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고요. 하한가로 마감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도 전일장 9위에서 우선주 제외 16위로 추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9조 5,650억 원이 사라졌고요. 시총 큰 종목이 급락하니 고려아연은 이날 코스피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고려아연 홀로 코스피 지수를 약 10포인트가량 끌어내렸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2조 5천억 원 중 2조 3천억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했는데요. 고려아연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악화한 재무 구조를 결국 유상증자로 나머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거버넌스 문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금감원 이와 관련해 31일인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하락했는데 한편 다른 경영권 분쟁 테마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어제 TA항공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TA홀딩스, 예림당,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TA항공 또 동서도 장마판 거래 대금이 쏠렸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시장 속 경영권 분쟁 테마는 아직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였고요. 시총이 작은 기업입니다만 퀀텀몬 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소송이 취하됐다는 뉴스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경영권 분쟁으로 오른 종목 어떤 뉴스에 언제 내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섹터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움직인 뉴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트럼프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식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장 초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세를 보입니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통화를 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이야기하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를 대표를 보낼 거란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에 관련주들은 상승폭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 어떤 종목 움직임들이 특정적이었는지 한번 흐름도 정리해 볼까요? DYD 상승폭이 재건주 중 가장 컸습니다. DYD의 계열사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점에 DYD는 27% 올랐고요. 삼부토건도 13% 상승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트럭 크레인 양산에 돌입했고 해당 트럭은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어제 19%대 빨간불 켜냈습니다. SY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컬러 강판을 수출한 이력이 있고요. 코오론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제 9%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SH현대건설기계 파트너사로 굴삭기 부착물인 유압 브레이커 등을 제조하는 데모도 5%대 강세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수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테마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소멸될 테마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전략은 이어지는 이슈앤 특징주에서 자세히 세워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실적 공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18% 감소한 3조 3,956억 원,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3% 줄어든 14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손실은 265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대선 전에 인프라 투자 정책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두산밥켓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 순이익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정규장에서도 약세 보였던 주가는 시간외에서 2.57% 밀려났습니다. 또 파트론은 3분기 영업이익이 197억 원으로 작년보다 45.7%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정규장에서 강보합했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7% 상승했고요. 이어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자회사 한화비전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운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인데요. 정규장에서 6% 넘게 하락했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글로벌 2차 전지 안전부품 기업 성우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공모가는 32,000원으로 그동안 9조 원의 증거금이 몰린 바가 있는데요. 이르면 올 연말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양산하는 4680 배터리의 부품을 공급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오는 2026년까지 북미의 생산 공장에 양산 준비를 마쳐 신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크래프톤 산하의 북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SDS가 오늘 던전 컨트롤러 장식의 신작을 출시합니다. 지스타 2024에도 신작 IP를 대거 공개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게임주 강세에도 빛을 보지 못했던 크래프톤이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죠. 한편 오늘도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인데요. 앞서서 부진한 잠정 실적을 공개하며 주가는 6만 원 아래로 쭉 떨어져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3분기 확정 실적에서는 어떤 숫자가 공개될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외국인, 어제는 다시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을 통해 반도체 성적표를 받습니다. 수급 반전의 계기가 될 메시지가 나오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